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제 제가 GOS 이슈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삼성전자 파원들이 위기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너무 극단적으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삼성전자 별 볼 일 없네. 주식 당장 팔아야겠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과도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영상을 5분에서 10분 사이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에 대해 다룰 때는 그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파운드리를 좀 많이 까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TSMC가 가장 잘하는 건 파운드리입니다. 역시 파운드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고요.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반도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엄연히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세계 최강자였잖아요. 물론 지금은 은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때는 세계 1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레전드로 남아있죠. 이상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분야에서 금메달 땄었고 세계 1위 선수였죠. 세계 신기록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 경쟁하고 있는 것은 김연아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룰로 이상화 선수와 경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빙판 위에서 하는 종목이지만 아예 분야 자체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몇 년 전부터 파운드리에서 세계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은메달 딴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대단한 겁니다. 항상 TSMC와 비교당하면서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TSMC는 35년 이상을 파운드리에 올인한 기업입니다. 오로지 이 하나밖에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미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에서 역시 수십 년째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주력이 아닌 파운드리에서도 세계 2위를 하고 있지만 TSMC는 메모리 반도체를 아예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등수가 아예 없는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가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말아먹고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로 밀려온 게 아니고 수십 년째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최강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미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파운드리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도전했냐? 제가 예전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투자 기간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2022년이니까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극초기 단계란 얘기죠. 투자 규모는 총 133조, R&D에 73조, 생산시설에 60조를 잡았었는데 얼마 전에 이걸 대폭 또 증액을 했습니다. 언론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160조에서 200조 사이로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종전 계획인 133조에서 대폭 증액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사인 인텔과 TSMC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로 언급이 됐었지만 지금 평택에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있는데요. P1, P2, P3, P4, P5, P6 이런 식으로 6개 동이 올라갈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P1, P2는 이미 완공이 됐고 P3 골조공사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겠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P3 라인에 총 투자되는 규모는 약 50조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은 반도체 장비도 지금 들여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P4, P5, P6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P4는 어느 정도 지금 기초 정도는 진행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짓는데 20조 투자 확정 지었는데 이것도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고 봐야죠. 반도체 장비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단 1원의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이 파운드리라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비메모리 제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와는 많이 다릅니다. 김연아 선수가 아무리 피겨 스케이팅에서 뭐 레전드를 찍었다고 해도 완전 새로운 분야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세계 짱 먹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김연아 선수가 한 3년 정도 스피드 스케이팅 연습하고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세계 2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피겨에서 세계 2위로 밀린 게 아니고 당연히 1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분야인 스피드 스케이팅에 도전해서 2위를 추가로 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해서 뭐야 김연아 선수 뭐 역대급 레전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겨우 은메달 딴 거야? 별거 없네. 이렇게 오해하는 것까진 비슷한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와 한 분야에서 정말 레전드급 정점을 찍은 스타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세계 2위를 또 했어? 와 정말 괴물이다. 역대급 레전드 인물이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맞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두 분야 모두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의해서 거의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SMC가 가장 잘하는 분야는 바로 파운드리인데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뺏긴 적도 없고 심지어 파운드리 한 분야에 올인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TSMC를 이기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의 주력 분야도 아닌 파운드리에서 무슨 동네 2위도 아니고 지금 세계 2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본격적으로 파운드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게 2019년부터고 지금 3년차에 이제 접어드는데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아무리 잘해도 메모리 반도체만큼 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율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4나노 수율이 40%도 안 된다.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업계에는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GOS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마도 GOS 이슈는 삼성전자의 낮은 수율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오해를 하셔가지고 뭐야 삼성전자 별거 없네? 반도체 그렇게 잘한다면서 왜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세계 1위, 파운드리는 미래 먹거리로 선점한 분야인데 본격적으로 투자한 지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어떻게 보면 새내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세계 2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TSMC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삼성전자에게 치명적인 악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악재는 맞지만 치명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력 종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고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TSMC와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하면서 비교되는 것 자체가 거의 사기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고 TSMC에 비해서 부족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TSMC에 비해서는 지금 새내기에 불과하거든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당장 뭐 망했다. TSMC한테 뭐 발렸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보기보다는 밀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